저는 오늘 손자를 때린 학원 선생님을 직접 참교육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말을 꺼내는 순간 제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만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제 사랑스러운 손주 도윤이가, 그 어린아이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엉엉 울며 제 품에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던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하지만 또다시 생각했습니다. 아니, 옳고 그름 이전에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겠지. 참아서는 안 될 일이 있겠지. 저는 올해 70을 넘겼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온화하다고 말합니다. 시장에서 마주치는 분들은 인사하면서 할머니는 참 부드러우시다고들 하시죠. 하지만 제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제가 젊을 때 교육청에서 학생 인권과 학교, 선장을 관리하던 교관이었다는 것을요. 그때 저는 수백 명의 아이들을 지켜왔는데 이제 제 손자를 지켜야 하는 순간이 다시 찾아온 셈이었습니다. 일은 그날 오후에 벌어졌습니다. 도윤이는 평소처럼 학원 수업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아이의 얼굴이 굳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냥 피곤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다시 한번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이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닐 텐데.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윤아, 혹시 무슨 일 있었니? 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선생님이 나 때렸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심장은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등을 토닥이며 달래려 했지만 그 작은 몸이 얼마나 떨리던지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야. 누군가가 내 아이에게 손을 올렸다면 그 이유를 반드시 밝혀야 해. 저는 침착하려고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오히려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물었습니다. 도윤이는 손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손등 위에 붉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아이의 말에 따르면 선생님이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손바닥을 때렸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아직도 이런 교육이 있단 말인가.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반드시 직접 봐야겠다. 다음 날 저는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학원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괜히 화를 내면 일이 더 복잡해질 것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에서 근무하며 갈등 상황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감정부터 터뜨려 버리면 오히려 상대에게 약점을 잡히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차분하게 이야기하자. 하지만 확실하게 말하자. 물러서지 말자. 학원 원장은 처음엔 상냥하게 응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가 맞았다고 말하자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제가 손자 손등에 남은 자국의 사진을 보여주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을 요구하자 원장은 난처한 표정만 지었습니다. 이런 건 오해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기억을 잘못할 수도 있고요. 저는 그 말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이런 식이구나. 어른들이 실수하면 항상 아이 탓으로 돌리려 하죠. 저는 원장에게 CCTV를 확인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말했습니다. 아, 그 교실은 CCTV가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나온 순간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교실만 없다. 묘한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말을 아낄 수 없었습니다. 학원 측의 태도는 명백히 문제를 숨기려는 듯 보였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싸움은 길게 가겠구나. 하지만 피하지는 않을 거다. 도윤이를 지키려면, 그리고 이 학원에서 피해를 본 다른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을 지키려면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 학원을 나서는 순간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이 일이 어디까지 가더라도 저는 끝까지 가겠다고. 그리고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너는 예전에 수많은 아이들을 지켜낸 사람이야. 이번에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제 오래된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제 옛날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교관으로서 서류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거짓을 가려내던 그날들. 그 뜨거운 의지가 다시 제 가슴 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참교육을 시작하자. 학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잠을 쉽게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의 작은 손등 위에 남았던 그 붉은 자국이 자꾸만 눈앞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불을 끄고 누웠지만 제 속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내가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 혹시 정말로 오해일 수도 있을까? 그렇게 스스로를 의심하려고 했지만 곧바로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니다. 아이가 거짓을 말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떨리는 손과 울음까지 그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어. 저는 그렇게 마음속에서 끝없는 대화가 이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학원 앞에서 선생님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어제는 원장만 만났으니 이제는 직접 가해 당사자에게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햇살이 제법 따가울 정도로 밝았지만 제 마음은 무겁고 고요했습니다. 차 한 대가 학원 앞에 멈춰 서더니 도윤이를 가르친다는 그 선생님이 내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저를 보며 처음엔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도윤이 보호자시죠. 무슨 일이신가요? 그 목소리는 불편함을 감추려는 듯 어딘가 경직돼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이가 손바닥을 맞았다고 하더군요. 그게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가끔 과장해서 말하죠. 그냥 가볍게 툭 친 건데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깊게 생각했습니다. 툭 친 건데 저렇게 울면서 오고 손등에 자국이 남는다고. 이건 분명히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체벌을 하신 건 아닌가요? 그러자 선생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체벌이라뇨.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걸 합니까? 하지만 그의 말투는 자신감 없는 억지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말이죠.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 뭔가 있다. 그러나 증거가 없으니 확실히 몰아붙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히 오해가 생기지 않게 진실만 정확히 알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요. 말로 하면 안 듣죠. 가끔은 강하게 지도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래. 내가 결국 말했구나. 그는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오히려 모든 걸 증명한 셈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강한 지도가 체벌이라는 이름으로 변질되면 안 됩니다. 아이에게 손을 올리는 건 교육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순간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했다고 말하시는 건가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못하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선생님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본인의 행동이 옳다고 믿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들킬까 두려워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과 학원은 진실을 말할 생각이 없겠구나. 그래서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와 같은 반을 다니는 아이의 부모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는 단지 혹시 다른 아이들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 아이도 손등에 자국이 남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선생님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힘이 솟구쳤습니다. 그래, 이건 도윤이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저는 그 부모와 이야기를 나누며 상처 입은 아이들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았습니다.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어른이 된 것 같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습니다. 그래,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나는 이제 이 학원의 진실을 반드시 밝힐 것이다.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교육청에서 근무할 때 했던 방식 그대로 하나하나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원 운영 규정, 체벌 금지 조항, 학생 인권 매뉴얼까지 꺼내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이게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싸움의 감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움보다는 책임감이 앞섰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속으로 다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이다.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잠 못 이루며 자료를 정리하던 밤부터 하루하루가 증거를 모으는 과정으로 채워졌습니다. 교육청에서 오래 일했던 습성이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정리하고 분류하고 증거의 공백을 채우는 일이 먼저였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다. 여기엔 패턴이 있고 패턴은 반복되는 범죄와 같으니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첫째, 저는 학원의 보험 서류와 등록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이들 명단 옆에 비어있는 CCTV 항목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그 교실만 CCTV가 없다는 말은 우연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둘째, 같은 반 학부모들과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아이가 맞았던 적이 있느냐고. 처음 만난 몇몇 부모는 눈치를 보며 말을 흐렸지만 시간이 지나며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이 집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등 뒤에서 떨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그 증언들이 하나둘 쌓일 때마다 제 심장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또한 병원 기록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아이 손등에 자국이 단순한 부딪힘으로 생긴 것인지 아니면 반복적인 폭행의 흔적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병원 진단서 한 장이면 상황은
크게 바뀌리라 판단했습니다. 진료 기록을 받으러 갔을 때 담당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식적인 소명 절차만 거치면 기록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시며 절차적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작은 용기들이 모여 큰 힘을 만든다. 이 길이 옳다는 확신이 조금 더 굳어졌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동안 학원 측에서는 미묘한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원장과 몇몇 학부모는 조용히 저에게 만나자고 했고 한밤중에는 낯선 전화가 걸려와 제 행동을 재고하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너무 크게 문제화하면 아이들에게 피해가 간다. 조용히 해결하자고. 그 말은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조용히 덮어두라는 얘기였다는 것을요.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무마하려는 시도가 생기면 진실은 더 깊이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은 결심을 더 단단히 다졌습니다. 저는 학원 관련 법규와 체벌 규정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제게 무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문서에 적힌 명확한 문구들, 교육자의 의무와 금지 사항을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저는 공개, 청문회에서 제시할 논리의 뼈대를 세웠습니다. 또한 다른 피해 부모들과 연대하여 서명운동을 준비했습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는 작지만 여러 사람의 서명이 모이면 사회적 압력이 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도윤이가 겪은 일들을 담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손으로 빼곡히 적힌 문장들이 저를 더 이상 아무것도 망설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때렸냐고, 선생님이 자주 화를 내서 무섭다고, 친구들 앞에서 창피했다고. 아이의 글을 읽으며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지 못하면 나 자신을 평생 용서하지 못할 거라고. 이제 저는 말할 수 없는 공포를 마주한 부모들을 하나둘 설득했습니다. 어떤 부모는 두려움 때문에 망설였고, 어떤 부모는 우리끼리 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우리 아이들 개별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의 문제이며 공공의 안전 문제다. 그들을 설득하는 과정은 고단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제 편에 섰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남은 분노와 불안은 결국 공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학원 측과 맞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증거 파일, 학생들의 진술 모음, 병원 진단서, 법적 근거 문서들로 꽉 채운 서류가 책상 위에 쌓여갔습니다. 속으로는 떨렸습니다.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일은 언제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올 때마다 저는 떠올렸습니다. 아이의 떨리는 손과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을요. 그것이 제 용기의 근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교육청에 정식으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문서를 제출하는 순간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 없다. 진실은 드러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누구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문서를 접수하며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면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공개, 청문회와 그로 인한 파장이 펼쳐질 것입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무겁지만 확신이 커졌습니다. 진실을 향한 작은 불씨가 드디어 크게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속으로는 중얼거렸습니다. 잘하자. 아이들을 위해 끝까지 가자고. 공개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은 한껏 긴장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모아온 증거와 자료가 과연 충분할지, 학원 측이 어떤 전략으로 반박할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도윤이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그러니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결심이 더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청문회 당일 회의실에 들어서니 학원 측 관계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원장은 얼굴이 굳어 있었고 선생님은 눈치를 살피며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떨렸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차분하게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이건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논리와 증거의 싸움임을 스스로 다짐하며 숨을 고르고 첫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겪은 상황과 그로 인한 심리적 피해, 손등의 붉은 자국과 병원, 진단서, 학원 규정 위반 사항들을 하나하나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학부모 증언과 이전 학원 기록도 함께 제시하면서 선생님의 행동이 단순한 지도라 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 순간 학원 측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좋다. 첫 번째 목표는 달성했다. 이제 반박이 시작되겠지. 원장과 선생님은 즉각 강화 태세로 돌입했습니다. 원장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오해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학원은 체벌을 금지하고 있고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역시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이없다. 아이들의 공포와 울음을 무시하고 변명이라니. 하지만 여기서 흥분하면 안 된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규정 준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발생한 피해와 아이들의 증언이 중요합니다. 당신들의 변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청문회 분위기가 점차 긴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숨죽이고 경청하고 있었고 일부는 손을 떨며 증거를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중 몇몇 부모는 제가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표정을 보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좋아. 이만큼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이해하기 시작했구나. 이제 다음 단계다. 청문회 도중 선생님은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부당하게 행동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자 얼굴이 붉어지고 손은 떨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다. 증거는 진실을 가리킬 뿐 아니라 사람의 양심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아이들의 심리 상태와 행동 패턴을 설명하며 체벌로 인해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언급했습니다. 모두가 숨죽여 듣는 순간 학원 측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제 손주를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학원의 시스템 자체를 바로잡는 싸움으로 변했다. 청문회가 끝날 무렵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이를 보호하지 못하는 어른은 결코 교육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오늘 그 진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장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제 말에 숨을 죽였고 학원 측은 얼굴을 붉히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좋아. 이제 청문회의 첫 단계는 성공적이다. 하지만 최종 승리는 아직 아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제게 다시 힘을 주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있으니 나는
끝까지 싸울 수 있다. 앞으로 다가올 조사와 공개 절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진실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이제 다음 단계는 교육청의 공식 조사와 그에 따른 학원 측의 반격입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흔들리지 말자. 증거와 논리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청문회 이후 저는 교육청과의 연락을 기다리며 매일같이 자료를 점검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 단계에서 한치라도 실수하면 진실이 묻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밤낮 없이 서류를 정리하고 증언을 정리하고 사진과 진단서, 학부모 진술까지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도윤이는 학교와 학원 생활에서 조금씩 긴장한 모습이 보였지만 제 손을 잡고 있으면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다. 며칠 뒤 교육청 담당자가 연락해 공식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동안의 자료와 증거를 제출하면 학원 측은 조사를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속으로는 안도감과 긴장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이제는 공개적인 절차가 시작되었고 학원 측도 숨길 수 없게 되었구나.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는 걱정이 남았습니다. 학원 측이 어떤 반격을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육청 조사가 시작되자 학원은 적극적으로 방어 태세를 취했습니다. 원장은 자료가 불충분하다며 시간을 끌려고 했고 선생님은 계속해서 변명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 말했을 수도 있다. 체벌은 규정 내였다는 식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속으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전히 진실을 외면하려 하고 있구나.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한 증거와 증언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조사 중 한 학부모가 추가 증언을 내놓았습니다. 그 학부모는 이전에도 아이가 체벌을 당한 적이 있으며 선생님이 반복적으로 불안을 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학원의 거짓 변명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진실은 이렇게 서서히 드러나는 법이지. 그러나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학원 측은 보복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을 설득해 저와 아이들의 신뢰를 흔들려 했습니다. 심지어 도윤이의 친구, 부모 일부는 제 행동을 문제 삼으며 저에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속으로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길이 과연 옳은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최우선이고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목표임을 상기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교육청 담당자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조언했습니다. 상황이 예민하니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감정에 휩쓸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맞다. 감정으로 움직이면 나만 손해다. 자료와 증거, 사실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다시 서류를 정리하고 아이들의 진술을 점검하며 하루하루를 준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이전 학년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고 일부 부모들은 이를 묻고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였구나. 그렇다면 이번 사건을 통해 반드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조사 중반, 교육청 담당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다면 학원 측은 조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선생님은 직위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속으로 저는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겠다. 아이들과 진실을 위해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그날 밤 도윤이를 안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안전하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앞으로 이 학원에서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마음속에서 작은 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절정으로 향할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교육청 조사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까지 모아온 모든 증거가 제대로 평가된다면 선생님과 학원은 더 이상 거짓말을 숨길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는 긴장이 있었습니다. 학원 측이 공개적으로 반격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흔들리지 마라. 논리와 진실만으로 승부하자. 공개 청문회 날. 회의실에는 학부모, 교육청 담당자, 학원 관계자, 그리고 기자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설 때 도윤이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나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 회의는 예상대로 긴장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원장은 제시된 증거를 반박하려고 했고, 선생님은 자신의 행위가 교육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준비한 자료와 증언, 사진과 진단서, 법적 근거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좋아. 이제 그들이 숨을 곳은 없다. 저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아이들의 심리적 피해와 체벌로 인한 장기적 영향, 교육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설명했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히 집중하며 제 말을 들었습니다. 원장과 선생님은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말이 통하겠지.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 그러나 학원 측의 변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몇 차례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고, 일부 학부모는 여전히 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모든 것이 끝이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카드, 바로 학생들의 증언과 기록,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료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 증언들은 단순히 하나의 경험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한 문제들을 보여줍니다. 법적 근거와 교육 규정을 근거로 이러한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회의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좋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다. 선생님은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지만 그 표정에는 굴욕과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속으로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그를 짓누르고 있구나.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교육청 담당자가 조용히 기록을 확인하고 결과 발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겠다. 도윤이와 다른 아이들을 위해 반드시 이 싸움을 끝내겠다고. 그리고 저는 한 발 물러서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 진실은 승리한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는 긴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종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아직 모든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요. 청문회장 안은 숨 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순간이다. 그동안 준비해온 증거와 증언,
그리고 논리를 한 번에 공개할 때입니다. 도윤이는 제 곁에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그 작은 손길이 제게 또 한 번 힘을 주었습니다. 교육청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학원의 다수 규정 위반 사례와 체벌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선생님은 즉시 해임 조치가 필요하다는 권고안을 제시합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진실이 드러났고 이제 누구도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겠구나. 그 소식이 전달되자 학원 측은 당황과 혼란으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원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선생님은 입술을 깨물며 떨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 증거를 모으고 준비했지. 이제야 그들이 진실 앞에 서 있구나.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교육자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저버린다면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를 담보로 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맞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순간이다.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일부 학부모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기자들은 필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결국 눈물을 글썽이며 도윤이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내가 이 순간을 위해 버텼구나. 진실이 결국 이겼구나. 교육청 담당자가 최종 발표를 하며 말했습니다. 학원은 공식 사과문을 게재해야 하고 선생님은 해임되어 더 이상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자 회의장은 박수와 함께 안도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싸움이 단순히 우리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학원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모든 아이들을 위한 싸움이었다고. 도윤이는 제 품에 안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안전하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그리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긴장과 불안, 분노와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고 대신 책임감과 안도감이 제 마음속을 채웠습니다. 그날 이후 학원은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체벌과 폭언에 대한 내부 규정을 철저히 강화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구나. 저는 조용히 도윤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길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싸움은 끝났지만 진실과 정의를 지키는 일은 언제나 계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다시 마음 놓고 웃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에서 내가 했던 선택이 옳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의 승리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다. 아이들을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운 결과이며 앞으로도 지켜야 할 길의 시작이다. 청문회가 끝난 후 학원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겠구나. 체벌과 폭언 금지 규정이 철저히 지켜지고 선생님은 교단에서 물러났습니다. 학원 측은 사과문을 게시하고 교육청의 권고, 사항을 모두 수용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 이렇게 뿌듯할 수 있구나. 도윤이는 점차 예전처럼 밝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뛰어놀고 학원에서도 안심하며 수업을 듣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아이들의 마음을 얼마나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안도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동안 사건을 통해 알게 된 사실도 많았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았던 사회 구조, 어른들이 두려움 때문에 숨긴 불에, 그리고 체계적인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 아이만 지킨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많은 아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조를 바꿔낸 셈이라고.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또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단순히 손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권리를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에 더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과 지혜를 이제 사회 정의를 위해 쓸 차례구나. 그리고 주변 부모들과 연대하여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작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 모임은 점점 확장되어 지역 사회에서 신뢰받는 보호망이 되었습니다. 도윤이는 이제 학교와 학원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고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매일 도윤이의 웃음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잘했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냈어. 아이의 눈빛은 저에게 가장 큰 보상이었고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되었습니다. 학원 사건이 끝난 뒤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지킬 용기, 정의를 바로 세울 용기, 그리고 작은 불의를 그냥 넘기지 않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한 사람의 목소리로도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경험이 증명했구나. 그리고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도윤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 사회적 정의를 위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오늘의 승리는 단순히 학원과 선생님을 바로잡은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안전하게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작은 한 걸음, 한 사람의 결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